좋아요, 구독.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오늘 어떤 섹터에서 종가 베팅할 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인류 생존 테마라고 제가 이제 인류 생존 테마요? 이름을 네. 붙여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테마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테마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이제 그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뭐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큰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아시겠지만 팬데믹 때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였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AI가 시대 트렌드였던 것처럼 그 신재생도 역시나 결국은 여기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때문에 시세 반영을 굉장히 좀 많이 땡겨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에 따라서 주가는 오랜 기간 조정을 거쳤고 뭐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해상 풍력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 정부에서 이제 로드맵을 좀 제시를 했죠.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좀 우리가 집중을 좀 해서 관련 종목들 좀 투자를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태양광 쪽이 국내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에 좀 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풍력 같은 경우도 이제 해상 풍력 단지라든지 이런 거 조성되거나 해외에서 기업들 투자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진행 중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태양광에 비해서는 좀 비중이 낮은 편이죠. 여기를 이제 좀 더 비중 있게 키우겠다라는 부분이고 2030년에 이제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이 230기가와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아시아 쪽은 이제 중국이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는 이제 유럽과 미국, 뭐 호주 이렇게 이제 양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구권에서의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겪으면서 에너지 자립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알게 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원전도 다시 짓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떤 그 원유라든지 천연가스에 의존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30년까지 이제 유럽에서 이 풍력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지금 제시를 해놓은 부분들이 가치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1기가와트의 어떤 풍력 단지를 만드는데 5메가와트짜리 발전 풍력기 이게 한 200개가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뭐 한화로 한 7조 정도의 투자가 되어야 하고요. 뭐 국내에서 요번에 하겠다라는 거 14기가와트짜리인데 요게 대략 한 100조짜리거든요. 그렇다면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2030년까지 230기가와트라면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장이 계속해서 연평균 뭐 29기가와트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충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신다면 한 해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시장의 규모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수혜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의 상승으로의 어떤 전환이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네. 이쪽 섹터를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신재생 에너지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바라볼까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 뭐 풍력하면 CS 윈드, CS 베어링, 뭐 네. SDN, 뭐 태양광도 사실 지금 움직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풍력 쪽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자면 결국은 글로벌 1위 하고 있는 풍력 타워 업체인 CS 윈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2조 한 4천억, 2조 3,990억, 한 2조 4천억이 조금 안 되네요. 이런 그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낸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나옵니다. 1,000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전망치로 잡혀 있는 실적이 2천억 정도가 되고요. 내년 실적 전망치가 뭐 3,200억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풍력 타워 1위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한 이 풍력 타워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CS 윈드의 이 타워를 사용할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실적 전망치를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고 향후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CS 윈드의 어떤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CS 윈드를 종가 베팅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대략적으로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영역이 한 7만 원짜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업사이드가 대략 한 20-30%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내년에 실적을 좀 땡겨온다라고 했을 때 시총 한 3조 정도까지는 무난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손절가는 일단 뭐 최근 저점을 만들었던 구간을 이탈한다라면 정리하는 관점으로 48,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 섹터 내에서 CS 윈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7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 48,300원입니다. 이어서 피비님의 종가 베팅 섹터 알아볼게요. 네, 리오프닝 쪽입니다. 4월 첫 거래일에 고개를 지금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한편으로 이번 달 주도 섹터가 분명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하고요. 기저에 있는 건 방한 관광객, 그중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 부분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날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중국에서의 관광객 유입에 대한 다양한 마케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퇴근길에 공항철도를 항상 타게 되는데 공항철도를 타면은 칸 기준으로 절반이 지금 중국인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또한 지금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고요. 역 부근에 단체로 유입되는 또 관광을 하러 온 중국인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 와서 하는 건 특별히 없을 겁니다. 그냥 자고요, 놀고요, 먹고요, 삽니다. 기본적으로 그와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다 오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집에 갈 때는 꼭 무언가를 들고 갑니다. 지하철만 보더라도 봉지를 이렇게 몇 개를 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김, 그리고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참 잘 만듭니다.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있다 하더라도 그 못지않게 시장 규모도 크지만 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네. 기초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스킨로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쓰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소득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스킨로션 사실상 쓰지 않고요.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지금 관광객들은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조금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중산층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물가를 고려했을 때 소비도 하고요. 제품도 사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화장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결국 중국에서 샀을 때보다는 가격이 싸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화장품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요와 소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당분간 중국인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고개를 든 종목들 그리고 이 섹터에 있는 기업들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계속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리오프닝 섹터에서도 사실 뭐 여러 가지가 떠올래 뭐 화장품도 있고 면세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뭐 카지노 이런 쪽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쪽에서 골라볼까요? 저는 화장품이고요. 종목은 VT입니다. 왜 VT를 가지고 왔냐면 우선은 VT라고 하는 기업은 사실상 일본향 매출이 더 높습니다. 네.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한번 훈풍이 불긴 불었는데 이후로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은 이슈가 붙은 이후 다 무너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VT, 클리오 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일본향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일본향 매출이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기업 가치도 공고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뜻하지 않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소비까지 해준답니다. 필연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이 되었고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명동이라든지 또 제가 있는 영종이라든지 기타 강남이라든지 이곳에 지금 올리브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팝업 스토어를 대규모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와서 엄청난 소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 그중에서도 VT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VT는 지난 3년 동안 매출액의 경우에는 약 25% 정도밖에 늘지를 않았습니다. 최근에 나온 사업 보고서를 토대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5%가 늘어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매출액의 증가세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는데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관리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VT 같은 기업은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판매와 관련이 더 깊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의 감소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비용 관리를 철저하게 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면 영업이익은 지금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공고한 일본향 매출과 새롭게 파생되는 중국향 매출, 중국인들의 매출 그 모든 것들이 현재의 주가와 실적에 포함이 된다면 결국 지난해 보였던 매출액은 저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더라도 참 괜찮습니다. 네. VT가 얼마 전 연초였습니다. 이때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1월 4일에. 네. 그런데 이 노이즈가 있은 이후로 주가는 모두 다 회복을 했고요. 지금은 전 고점 자리를 다 돌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적이 받쳐주고요. 지금 섹터에 훈풍이 돌고요.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40일 신고가 지난 11월 16일 기록한 21,85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오늘도 240일 신고가가 나온 대표적인 CNC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저는 VT도 결국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VT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22,500원, 손절 가격은 1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